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반도체는 꼭 이때 쓸어 담으세요. 반도체가 2차 상승 랠리가 나온다면 언제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야 되냐 아니면 언제 사야 되냐라고 했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적합한 타이밍이 나온 것 같아서 오늘 정리해 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댓글로 너무 많은 분들한테 제가 한 줄이라도 달아주시면 힘이 많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 달아주시고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댓글 한 줄씩만 달아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준비해 올 거고요. 제가 감사한 마음에 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자율주행 저희가 시장 전망 관련주 정리해서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과연 2025년도 이후에 이제 끝났죠. 2025년도 반도체 재상승 랠리는 언제쯤 나올까?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게 지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일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2024년도 6월에서 9월 서버용 CPU 뭐 우리가 시에라 포레스트랑 그래나이트 래피즈 출시가 되면서 그거 교체로 인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있었는데 데이터 센터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크게 늘어나면서 동시에 수요가 거의 배로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사이클에서는 항상 이 서버용 CPU 교체에서만 이득을 봤었는데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AI라는 이슈가 겹치면서 추가적인 수요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2024년도 원래는 그럼 서버용 CPU가 바뀌니까 이때부터 올라가는 게 맞았어요. 근데 DDR4 대량 생산을 창신 메모리가 외쳤습니다. 내가 반값에 대량 생산 해줄게 라고 했는데 갑자기 2025년도 3월에 와서 생산 중단하고 나 첨단 메모리 만들래 라고 하면서 범용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안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원래는 많이 나와야 되는 게 조금 나오고 그래서 가격이 크게 상승하기 시작하는 시점이었고 그리고 실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범용 메모리 이 라인에 대해서 증산하는 게 사실 불가능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HBM 늘리기도 부족한데 갑자기 범용 메모리 잘 팔린다고 범용 메모리 라인을 증설한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이게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는 거고 그래서 증설이 제한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이만큼 늘었는데 이 생산할 수 있는 양은 제한적이니까 가격이 크게 오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2025년도 최고의 반도체 한 해를 전 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2026년도로 넘어가면은 이제 2024년도부터 시작했던 이 서버용 CPU 교체가 이제는 마무리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원래 뭐 한 100 정도의 메모리 수요가 있었다면 못해도 한 3, 40은 빠져나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유지는 한 60에서 70은 유지가 되겠지만 3, 40 정도는 수요가 빠져나갈 거다. 왜? 끝났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결국엔 수요가 한 100에서 6, 70으로 떨어질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은 가격에 대한 상승 가파르기가 당연히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2026년도 초, 2025년도 말에는 전 눌림목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재상승 시기는 언제 나올까? 우리가 산다면 또는 반도체 기업에서 뭘 사야 될까? 이것까지 오늘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저는 올해 정리라고 생각하고요. 올해 정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회를 어디서 봐야 될까?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2026년도부터는 저는 점유율 경쟁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수주 경쟁이었어요. 2025년도까지는 사실 누가 엔비디아한테 간택을 받느냐 뭐 이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냐면 누구든 다 HBM이나 반도체가 필요할 텐데 누가 더 많이 점유하고 있느냐 누가 더 많이 납품하고 있느냐의 싸움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량 생산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창신 메모리 CXMT는 최근 중국에서 열린 반도체 박람회 IC 차이나 2025에서 DDR5, LPDDR5X 등의 최신 D램 제품들을 공개했습니다. 사실 이 창신 메모리가 작년 한 7월쯤에 나 DDR4 만들었어요. 대량 생산할 거예요 라고 했는데 대략 한 11개월쯤 돼가지고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그 1년 만에 DDR5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DDR5의 경우에는 이 최대 속도가 사실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DDR5보다 높은 수준으로 창신 메모리는 내년부터 DDR5와 LPDDR5를 본격적으로 양산이 합니다. 그래서 DDR4 안 합니다라고 했는데 안 합니다 하고 나서 거의 지금 10개월 만에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속도로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게 창신 메모리가 올라오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라에서 돈을 퍼부어주고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아 그렇구나. DDR5를 이미 쫓아왔구나. 수율 얼마 되는데? 수율 지금 80%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율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창신 메모리는 DDR5, LPDDR5 제품의 점유율이 각각 7%, 9%로 높아져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디램 기업이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빠르게 성장해요. 이제는 DDR5도 걱정해야 될 때라는 거죠. 언제부터? 2026년도부터는. 그리고 추가로 범용 디램, 그러니까 첨단 메모리 중에서도 그냥 일반 칩뿐만이 아니라 HBM까지도 지금 생산 속도, 개발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중국의 창신 메모리는 화웨이의 4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3 샘플 공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HBM3인데 왜 4세대야?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HBM1, 2, 2E, 3 4세대죠. 그래서 4세대다. 16나노미터 기반 디램 공정으로 제작된 창신 메모리와 HBM3는 내년 초, 그러니까 2026년도 초에 대량 양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HBM4를 만든다고 하지만 야 3는 너무 늦은 거 아니야? 금방 따라잡는다니까요. 지금 이거 올라오는데 얼마 안 걸렸어요. 그 4는 사실 2027년도 가면 못 잡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7년도에 잡혀요. 3가 지금 6년도에 잡혔죠. 5년도에 잡혔죠. 그럼 3, 2가 분명 6년도에 잡히겠죠. 그럼 2027년도에는 HBM4 잡힙니다. 그래서 2027년에는 5세대 제품인 HBM3E 양산을 계획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도 앞당긴 거예요. 원래 이거 만들어지는 게 더 늦게였는데 막 두세 달씩 앞당겨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신 메모리의 HBM3는 국내 선두업체 SK하이닉스가 적용 중인 MRMUF 패키징 기술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박형 저전력 디램 개발을 예고하기도 했고 두께가 0.58mm인데 삼성전자가 8월 최초로 구현한 0.65보다 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속도가 엄청나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아니 중국이 만들어 봐야 질이 안 좋겠지라고 하는데 우리 알잖아요. 이제는 중국에서 만들어도 질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 질이 적어도 한국만큼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돈을 더 부으면 돼요. 100만 원 가지고 안 돼? 200, 400, 800, 1600 돈 때려 붓습니다. 누가? 나라가. 이건 기업이 때려 붓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어떻게든 이겨내라. 어떻게든 만들어내라. 돈을 때려 부으니까 지금 느리게 시작했는데도 DDR5, 느리게 시작했는데도 HBM3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년도부터는 이제 뭐냐면 점유율 싸움이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안 내면 되게 해라. 어떻게? 야 전기가 부족해? 야 많이 써. 효율만 내봐. 효율이 뭐예요? 너네가 전기를 100 써서 100의 효율이 난다면 200 써서 200 내고 300 써서 300 내. 근데 아니 저쪽 엔비디아는 50 써서 100 내는데요? 상관없잖아. 야 너는 200 써서 200 내. 왜? 그 200 돈 내가 내줄게. 이게 지금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 주요 데이터 센터 밀집 지역의 지방정부가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텐센트 등 대형 기술 기업의 전력비의 최대 50%를 지원합니다. 야 전기 많이 써라. 돈 내가 줄게. 엔비디아 등 미국산 칩이 아닌 화웨이, 캠브리콘 등 그러니까 중국산 AI 반도체를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만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중국산 거 쓰라고 이미 지금 밀어붙이고 있죠. 그럼 우리가 전기세 줄게. 중국산 AI 칩은 엔비디아 H20 대비 연산 효율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10 쓰면은 10 나오는데 H20은 20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AI 작업을 수행할 때 약 30에서 50%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한다고? 이번 제도 시행으로 전기요금은 킬로와트 시당 0.4위안, 하나로 80원,
근데 미국은 현재 130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얼마예요? 엄청 낮죠. 왜? 나라에서 지원해 주니까. 그러니까 이만큼은 돈을 이 전기를 더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보다 비슷한 수준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50에서 100 정도 효율을 내는 엔비디아가 이제는 중국에선 뭐다? 100을 써서 100을 따라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한 건 뭐다? 중국 내에서 가능하니까. 근데 이게 아니 그러면 AI 칩이 안 좋은 건 맞잖아요. 하지만 뭐다? AI 연산해보면 같아요. 결과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AI 연산이 같으면 어쩔 건데, 야 우리 어차피 야 전기력 더 많이 썼어. 근데 우리가 감당할게. 근데 AI 능력 똑같은데? 뭐 할 말이 있어? AI는 우리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런 뭐라 합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두가 긴장하는 겁니다. 이러면은 잘못하면 잡히겠는데?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전기 효율도 좀 더 좋아져 봐요. 이러면은 진짜 큰일 난다.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나마 조금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중국의 이 메모리 증설 전망이에요. 중국 보면은 2023년도에서 4년도에 정말 크게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4년도에서 5년도에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큰 영향을 미쳤어요. 실제 중국이 이만큼 증설하는 게 작년도 이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업을 폭락시키는데 영향을 줄 만큼의 엄청난 성장이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생산량이 2026년도는 보면은 크지 않아요. 그냥 거의 횡보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캐펙스 투자 규모 같은 경우에도 크게 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쏘다가 확 죽어버리죠. 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증설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26년도는 쉬었다가 27년도부터 본격 성장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DR5 HBM 대량 생산이 언제부터 26년도에서 27년도로 넘어갈 때 가장 많이 되고 증설되고 점유율 전쟁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나마 26년도가 생산량이 많이 안 느니까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가 더 올라갑니다. 26년도까지는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거 덕분에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만약에 27년도가 하나 더 생긴다. 그러면은 사실 그때 가서는 지금처럼 우실 수 없어요. 왜? 이젠 중국이랑도 승부를 봐야 되니까. 그나마 26년도에 증설 안 하고 안 늘리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죠.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시면 실제 한국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증설 추인데 보시면은 17년도, 17년도, 16년도에 크게 늘었죠. 이때 뭐예요? 메모리 그 당시 사이클 돌 때 확 늘었단 말이에요. 확 늘고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확 늘고 죽었다가 이번에 엄청나게 증설을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는 DDR5 뭐 지금 뭐 HBM 이거 있을 때가 아닙니다. 범용 D램이랑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낸드 플래시 이 두 개 가지고만 판매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잠깐 수요 늘어났다가 고정 수요가 거의 떨어진다 봐야 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올랐다가 확 죽어버려요. 근데 지금 뭐가 있어요? HBM이라는 첨단 메모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HBM은 수요가 단기간에 꺾일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확 올랐다가 죽을 건 아니고 확 올랐다가 이제는 뭐다? HBM으로 가냐 범용으로 가냐 이거에 따라서 수요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은 거지 고정 수요는 분명 받쳐줄 거다. 그러면 결국엔 점유율 싸움이에요. HBM 누가 더 먹을 거야? DDR5 누가 더 먹을 거야? 그 다음 누가 할 거야? 이제는 중국이 참전하는 순간 얘들보다 수요 늘리고 그 다음에 공장 늘리고 누굴 걸 더 밀어넣냐 이걸로 싸움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본격적인 싸움은 언제냐면 2027년이에요. 26년도는 왜? 증설이 없으니까 이때는 그냥 한국이 이겼다 치고 자 27년부터가 전쟁입니다. 그래서 25년 단기 수요 증가로 몰렸던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이 26년도에 안정화 가능성이 높죠. 왜? 아까 얘기했지만 서버용 CPU의 납품이 거의 끝납니다. 대부분 교체가 돼요. 그러면 수요가 25년도만큼은 안 나올 거고 그럼 26년 중국 D램, HBM 대량 생산 이후 창신 메모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점유율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누가 더 시장에서 캐파를 많이 먹을래? 왜냐하면 창신 메모리 점유율이 전 세계 D램 기준 25년 7%에서 27년 10%까지 성장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얘네들은 점유율을 더 먹으러 올라올 겁니다.
자국은 당연한 거고 다른 나라까지도 먹으러 올라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의 장점 뭡니까? 더 싼 값에 대량 생산을 해주는 거예요. 2017년은 디램랜드 수요 증가 후 바로 대규모 증설을 진행했지만 2025년은 그때 했다가 재고 남은 거 기억이 남아서 못했어요. 근데 26년 7년도는 뭐다? 이제는 점유율 싸움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명 약간 이게 창신 메모리도 27년도 증설 늘릴 거고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미 증설 조금씩 늘리고 있고 점유율 싸움 시작할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간 조정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아까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는 상반기에 D램 고점 찍고 좀 지지부진하면서 기간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후가 기회다. 왜? 2017년만큼 길고 깊은 조정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왜? HBM은 계속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그때는 D램이랑 낸드가 꺾이면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보다 HBM이 받쳐줘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 한 점유율 싸움이 계속 심해질 거고 계속 생산하고 이 수주 넣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반도체 공장이 증설이 될 거고 HBM으로 갈수록 더 아시겠지만 유해가스라든가 온도라든가 되게 민감해질 겁니다. 그럼 반도체 증설에 거기 안에 이제 이 시설이라든가 장비 공급 기업들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저는 유니셈이랑 GST, 스크러버, 칠러 기업들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가 갈수록 점점 주변 환경에 대한 이 미세함, 그다음에 주변 이 온도에 대해서 민감함이 세지거든요. 그래서 유니셈, GST에 대한 이 주변의 증설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유니셈은 삼성전자 향 점유율이 높고 GST는 글로벌 비중이 분산돼 있어서 둘 다 저는 2026년도에 조정이 나왔을 때 이 장비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둬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본다고 한다면 전 얘기하지만 반도체가 앞으로 죽어요 이 소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한 번은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D램 가격이 미친 듯이 쏟을 때. 근데 여기서 왜 솟는데 주가가 어느 정도 고점을 찍을 확률이 높냐? 단가 높인 상태에서 장기 계약을 사재기로 받아 놓으면은 사실 실적에 대한 앞으로의 우리가 서프라이즈, 실적에 대한 큰 성장세가 못 나와요. 그러니까 예상치가 일부 얼추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예상치를 뛰어넘기 쉽지 않거든요. 왜? 높은 가격의 장기 계약을 사재기로 받아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26년도에 기간 조정이 좀 나오게 되면은 한 중순쯤 해가지고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계속 흐름 보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천천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예,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라 생각하고요. 아까 전에 로봇이랑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총정리한 자료집 약간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저희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뭐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되고요. 입력할 데도 없고 사실 받아도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안 받고 무료입니다. 저희가 어플에 그 대신에 중요한 글을 쓰면 푸시 알람을 보내드리거든요. 그럼 푸시 알람에 대해서만 허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드리고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저희가 당일 리얼 추천주가 이제 당일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아까 얘기했던 저희 로봇
그 다음에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수의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저희 하반기 로봇 자율주행 자료집,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테슬라 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11월 28일, 27일, 26일, 25일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급비 분석은 장시작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전에 무료로 정리해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 장마감하고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전부 다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도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니까 댓글 꼭 한 줄씩이라도 달아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